안녕하세요, 와인 여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보르도를 대표하는 품종 중 하나인, 아니 보르도 와인의 아버지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예상이 되시나요? 네, 바로 까베르네 프랑에 대해서 얘기해보고자 합니다. 까베르네 프랑은 세계적으로 길러지는 포도 품종으로 프랑스 보르도 지역은 물론이고 나파밸리나 이탈리아처럼 보르도 블렌딩 와인을 만드는 지역에서는 거의 다 자라고 있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5만 헥타르 정도가 되는 지역에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가장 많이 기르는 포도 품종은 까베르네 소비뇽이라고 했었잖아요. 까베르네 소비뇽이 34만 헥타르가 조금 넘는 지역에서 재배 중이고 지금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니까 까베르네 프랑은 그의 한 7분의 1 정도 생산이 되고 있는 셈이네요. 혹시나 세상에서 가장 많이 기르고 있는 포도 품종 까베르네 소비뇽 편을 못 보고 오신 분이 계시다면 바로 여기 링크를 달아놓겠습니다. 그래도 이게 꼭 적은 양은 아닌 게 지난번에 얘기했던 네비올로는 6천 헥타르밖에 못 기르는 데다가 그마저도 거의 피에몬테 지역이라고 했잖아요. 그에 비하면 또 8배에서 9배 정도 되는 양이 생산 중인 셈이죠. 까베르네 프랑은 17세기까지는 부쉐라는 이름으로 불렸다고 하는데요. 스페인의 접경지대인 바크르 지역에서 리슐리에 추기경이 포도나무를 잘라서 르와르 지역에 브르유 수도원에 심었다가 18세기가 되자 유명한 보르도 와인 생산지인 프롱삭, 포므롤, 생테멜리옹 등에서 기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와인과 관련된 얘기를 하다 보면 유독 추기경이나 교황 또는 수도승들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게 되죠.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아비뇽유슈와 관련이 있는 샤도네프 디파프라던가 혹은 수도승들이 하나하나 구획을 정해 등급을 매겼다고 하는 부르고뉴 와인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해볼 테니 기대해 주세요. 제가 지금까지 포도 품종에 대해서 설명할 때는 이 포도 품종은 어떤 포도 품종으로부터 기원한 것처럼 보인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요. 까베르네 프랑에 대해서는 그런 정보를 찾기가 좀 어려웠어요. 그런데 오히려 반대로 까베르네 프랑을 부모로 삼고 있는 포도 품종은 또 많더라고요. 그중 몇 가지를 말씀드리자면 메를로, 까르미네르, 그리고 까베르네 소비뇽까지 바로 이 까베르네 프랑을 모체로 삼고 있습니다. 제가 까베르네 소비뇽 편에서 까베르네 소비뇽은 까베르네 프랑과 소비뇽 블랑을 부모로 삼고 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외에도 메를로나 까르미네르까지 까베르네 프랑을 조상으로 삼고 있다고 하니 제가 시작할 때 왜 까베르네 프랑을 보르도 와인의 아버지라고 불렀는지 이제 이해가 되시나요? 까베르네 프랑은 전체적으로 까베르네 소비뇽과 비슷한 생육 조건을 갖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큰 문제 없이 두루두루 잘 자란다는 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한 가지 차이가 있다면 까베르네 소비뇽보다 적게는 일주일, 많게는 수주일까지 빨리 싹이 튼다고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일찍 싹이 튼다는 건 추운 날씨에도 잘 견딘다는 얘기죠. 예전에 제가 보르도에서 여러 가지 포도 품종을 기르게 됐던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생육 조건이 날씨와 맞지 않게 됐을 경우에 보험이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잖아요. 원래는 조상이었던 이 까베르네 프랑이 이제는 날씨가 빠르게 따뜻해지지 않았을 경우를 대비한 까베르네 소비뇽의 보험처럼 길러지고 있다는 게 좀 재밌지 않나요? 까베르네 프랑은 서늘한 기후에서는 시큼한 레드베리 계열의 향이 나게 되고 온화한 기후에서는 미네랄리티나 애시디티가 더 살아나게 됩니다. 따뜻한 지역에서는 말린 과일이나 블랙베리류 향이 첨가가 되는데 이 부분이 까베르네 소비뇽과 참 비슷하죠. 또 하나 까베르네 소비뇽과 비슷한 점, 바로 서늘한 기후에서 자란 까베르네 프랑은 피망이나 녹색 잔디 같은 약간 사람에 따라 거슬리게 느껴질 수 있는, 네 맞아요, 피라진 향을 내게 된다는 점도 재밌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전 편들에서 품종을 다루기 시작하니까 푸드 페어링에 대한 추천을 해달라 하는 이야기들을 해주신 분들이 계셨는데 와인과 푸드 페어링은 와인의 보관 상태, 빈티지, 와인의 퀄리티, 개인의 취향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함부로 어떤 포도 품종이 어떤 음식과 어울린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사실 좀 어렵지만 그래도 크게 보면 어떻게 페어링을 하는지 정도는 언급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까베르네 프랑은 기본적으로 산미가 있고 미디움에서 풀바디 정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상식과는 조금 다르게 와인을 페어링할 때는 보통 단 와인은 단 음식, 무거운 와인은 무거운 음식,
가벼운 와인은 가벼운 음식과 페어링을 많이 하죠. 까베르네 프랑은 산미가 있는 편이니까 약간의 산미를 같이 가지고 있는 토마토를 사용한 파스타 혹은 식초나 허브류를 풍부하게 사용한 바베큐랑 잘 어울립니다. 이게 한식 페어링도 어렵지 않은 게 김치와 함께 먹는 바베큐도 쉽게 산미가 있으면서도 무게감이 있는 음식이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가 까베르네 프랑 얘기를 할 때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하는 지역이 저는 4군데가 있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 지역은 루아르입니다. 루아르는 서늘한 기온을 가지고 있는 지역인데요. 까베르네 프랑은 서늘한 지역에서도 잘 자라기 때문에 루아르 지역에서도 여전히 까베르네 프랑을 사용한 와인들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가장 흔히 마시는 보르도 지역의 와인과는 다르게 붉은 과실, 허브향 등이 좀 지배적인 다소 가벼운 와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까베르네 프랑이 프랑스에 퍼지게 된 전진 기지 같은 지역이니까 역사적으로 아직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미국 캘리포니아 지역입니다. 미국에서도 까베르네 프랑을 많이 기르고 있지만 사실 까베르네 프랑을 단독으로 혹은 메인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흔치 않죠. 그만큼 미국 캘리포니아 지역에서는 까베르네 소비뇽의 위상이 압도적이죠. 그렇지만 미국에서도 보르도 블렌딩의 일종으로 까베르네 프랑을 꽤나 많이 재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지역은 미국보다는 조금 더 보르도스러운 보르도 블렌딩을 추구하는 바로 이탈리안 토스카나 지역입니다. 토스카나, 특히 볼게리 지역의 보르도 블렌딩 와인을 우리는 주로 슈퍼 투스칸이라고 부르잖아요. 혹시 슈퍼 투스칸 편을 못 보고 오셨다면 제가 여기 링크를 달아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슈퍼 투스칸 와인들은 볼드한 느낌과 당미를 좀 강조한 미국 와인보다는 다소 보르도 와인에 가깝지만 역시나 기온이 보르다보다는 좀 따뜻하고 그러다 보니 과실향이 좀 있고 가죽향이나 버섯향까지 약간 묻어나오는 와인을 생산하죠. 미국이나 보르도 지역에 비해서 이탈리아 사람들은 오히려 더 대담한 시도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까베르네 프랑 와인도 있고 까베르네 프랑의 산조베제를 섞는 과감함까지 다양하게 시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보이는데요. 혹시나 산조베제가 궁금하시다. 역시 여기를 클릭하시면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 까베르네 프랑 하면 역시나 보르도죠. 전 세계 까베르네 프랑 생산량의 절반을 훌쩍 넘는 3만 헥타르가 넘는 지역에서 까베르네 프랑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체 생산량이 5만 헥타르라고 했으니까 절반 이상이 보르도에서 자라고 있는 셈인데 보르도에서만큼은 까베르네 프랑이 단순히 블렌딩의 보조 역할이 아니라 주인공일 수 있는 거죠. 특히나 뽀무롤, 생떼밀리옹 같은 지역에서 많이 자라고 있는데요. 생떼밀리옹 같은 경우는 기후에 따라서 이 블렌딩의 비율을 굉장히 다르게 가져가기 있기 때문에 까베르네 프랑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해에 따라서 가능하게 되는 거죠. 표기법에 대한 건 제가 다룬 적이 있으니 여기 링크를 달아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역시 나는 까베르네 프랑이 궁금하다. 꼭 한 병은 마셔보고 싶다 하면 보르도 와인을 마셔보는 게 맞지 않을까요? 클래식이니까요. 추천드려 봅니다. 이제 시음을 해보려고요. 오늘의 시음 와인은 엘 에네미고의 그랑 에네미고입니다. 이 와인 요새 핫하죠. 남미에서 최초로 로버트 파커 100점을 받으면서 2013 빈티지부터 화제가 되었는데 제가 오늘 가져온 19 빈티지 같은 경우는 로버트 파커, 제임스 서클링 둘 다 100점을 받았다고 해서 막 쌍백점이라고 마케팅을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가격이 아직 10만 원대 후반이긴 하지만 10만 원대니까 로버트 파커 100점 와인 중에는 굉장히 저렴한 편이라 인기가 좋은 것 같아요. 아르헨티나 와인이고요. 아르헨티나의 대표적 와이너리인 카테나 자파타를 이끄는 니콜라스 카테나의 막내딸 천재 와인메이커라 불리는 아드리아나 카테나가 만듭니다. 우리가 사실 흔히 아르헨티나를 떠올리면 말백이 제일 먼저 생각나실 텐데요. 근데 사실 다양한 블렌딩의 와인이 나오잖아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아르헨티나 와인 중에 카테나 자파타에서 나오는 에스티바 같은 와인도 있는데 이 와인도 말백의 주품종이 아니에요. 근데 그 와인은 진짜 꼭 드셔보세요. 블라인드로 드시면 아르헨티나 와인에 대한 선입견을 약간 박살낼 수 있는 와인인데 병도 예쁘고 그 친구도 점수 대단하죠. 본론으로 돌아와서 제가 이 와인을 가져왔다는 건 당연히 주품종이 까베르네 프랑이라는 걸 텐데 보세요. 레이블에 이렇게 까베르네 프랑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찾아보니까 프랑이 85% 정도에 말백이 15% 정도 블렌딩 돼 있다고 하니까 이 정도면은 프랑이 많이 들어간 맛있는 와인이 맞고 사실 이 정도
정도보다 더 대표적인 까베르네 프랑 와인이 잘 생각이 나지 않기도 하고, 그리고 사실 이 타이밍쯤에 이 와인들을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들고 왔어요. 제가 한번 마셔보겠습니다. 약간 저 이거 아직 맛은 안 보고 따라 놓기만 미리 따라 놨는데, 일단 향부터 굉장히 실키하고 벨벳이에요. 그러니까 과실의 향도 굉장히 농축되어 있고 노즈가 엄청 좋네요. 되게 군침이 돌게 하는, 입맛을 땡기게 하는 그런 향이에요. 과실의 향은 당연히 레드 과실의 향보다는 블랙 과실의 향이 강하게 나는, 블랙베리, 블랙체리 이런 향이 좀 강하게 나고, 오크를 쓰는 그런 계열의 와인들에서 나는 오크 터치, 그리고 바닐라 향 같은 것도 나고, 그리고 뭐 육두부 정향 같은 그런 류의 향도 좀 나고, 저는 약간 카카오 커피 같은 향도 조금 나는 것 같아요. 맛을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생각보다 되게 타닌이 세지 않아서 좀 놀랍네요. 왜냐면 이 노즐을 맡으면 우리가 흔히 이렇게 떠올리게 되는 와인들이 있어요. 근데 그 와인들에 비해서는 되게 무거운 느낌이 들지 않고 가볍게 잘 넘어가는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테이블이 지금 파란색이라서 좀 그런데 컬러가 되게 진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진한 컬러에 아르헨티나에서 만들었다고 하고, 심지어 나머지 블렌딩 된 품종이 말백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좀 무겁고 바디도 굉장히 강하고 타닌도 굉장히 강하고 약간 입에서 뻑뻑 감기는 약간 그런 느낌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것과는 다르게 굉장히 부드럽고 화사하다고까지 말을 할 수는 없지만 부드러운 느낌이 강한 와인은 맞는 것 같아요. 얘가 1급인이잖아요. 사실 이 와인을 만든 품종이나 와이너리나 얘가 받은 평론가 점수나 이 모든 것을 다 감안했을 때 얘는 당연히 수성 잠재력이 꽤 있는 와인일 거고, 지금보다 묵히면 더 맛있을 거라는 건 우리가 마셔보기 전에도 알 수 있잖아요. 저라면은 얘는 조금 더 묵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렇다고 지금 우리가 마시면 왜 되게 영하는 와인을 우리가 열면 보통 이렇게 닫혀있는 답답한 느낌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런 느낌이 들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다 보여주고 있는 느낌은 아니고, 사실 얘는 디캔딩도 좀 하면 좋을 것 같고 시간을 좀 천천히 가지고 마시면 좋은 와인일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와인이 너무 괜찮네요. 저는 이 가격대에서는 상당히 훌륭한 와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까베르네 프랑의 캐릭터를 보여줄 수 있는 와인도 분명히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까베르네 프랑을 주 품종으로 블렌딩을 하는 다른 국가의 와인들과 지금 섞여 있는 블렌딩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보르도 쪽 와인이랑 비교해서 마셔도 굉장히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번 시도해 볼 만한 와인인 것 같습니다. 오늘 까베르네 프랑과 함께한 와인 여신은 즐거우셨나요? 이게 날씨가 너무 더워지면 레드 와인보다는 화이트 와인을, 또 화이트 와인보다는 스파클링 와인을 좀 찾게 되는 것 같기는 해요.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산미가 좀 있는 까베르네 프랑도 여름과 좀 어울리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올 여름에는 시원한 루아르 지역에서 자란 까베르네 프랑 한번 즐겨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다른 품종, 다른 컨텐츠로 찾아올게요. 안녕!